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오후 1시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문제입니다. 그 피해 당사자가 전 국민입니다. 그리고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심합니다. 폐암으로 죽는 사람과 미세먼지로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누구 돈으로 지금 공급할지 모르겠는데 학교 유치원 등에 공기 정화기 사준다는 게 이게 대책입니까? 골절 환자에게 연고 발라주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큰 오염 원인 두 개, 하나는 석탄발전소, 즉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서의 석탄발전 증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국 정부에 대한 아무런 항의도 없고 협상 요구도 없습니다. 무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만큼 한심한 사람들이 환경단체입니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도롱뇽을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성이 단식을 하니까 그걸 큰 이슈로 부각시키고 총리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하는,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고 하는 이런 천성산 도롱뇽 사건, 무엇보다도 광우병 난동,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도 가장 위험한 물질인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서울 도심지를 마비시켰던 광우병 난동 사건, 그리고 강의 물을 흐르도록 만든 4대강을 환경 파괴라고 하면서 보를 해체하도록 만든 환경단체의 집요함, 이게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환경단체가 왜 침묵하는 거죠? 환경단체가 왜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 아닌 게 2014년 국민행동본부가 2014년 11월 30일에 국민행동본부가 이 애국단체인데 환경단체가 침묵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팔아 환경을 파괴하는 환피아가 부가연숲의 학살 공범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화여대가 부가연숲, 도심숲이죠. 도심숲은 더 가치가 높습니다. 저 먼 산에 있는 숲보다는 도심숲 3만 평방미터를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밀어버리고 1200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를 베고 200종의 동식물 서식처를 없애버리고 연간 850톤의 온실가스, 여기는 미세먼지가 포함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파괴한 전례 없는 환경 파괴가 일어났는데도 환경단체가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환경을 팔아 환경을 파괴하는 환피아가 부가연숲의 학살자들입니다. 돌고래를 놓아주고 시청 옥상에서 벌꿀을 기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축 절대 금지구역을 풀어주고 같은 당의 서대문 구청장은 산지관리법을 무시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생략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이자 환경교육 학회장 출신인 이화여대 총장은 새벽부터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도롱뇽을 위해 KTX 공사를 중단시킨 소위 환경단체들과 기자들은 사상 최대의 도심숲 학살에 일제히 입을 닫고 정치적 환경운동은 부가연숲에서 죽었습니다. 환경단체가 집단적으로 자살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설에서 미세먼지 포기한 정부, 꿀먹은 벙어리 된 환경단체. 이 와중에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인데도 그 집요한 환경단체들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미세먼지로 자욱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핵 폐기물 답이 없다는 시민 선언 행사를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원전에 반대하면은 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아는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세먼지를 더,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더 뿜어내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들어 엿새 연속 전 국민이 스모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환경운동연합은 집회는커녕 논평이나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6일 오전 10명이 미세먼지 바이라는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갖긴 했지만 며칠 전에는 미북 정상회담 관련 논평 성명을 내어놓았다. 환경정의라는 단체는 작년에 발표한 19편의 성명 가운데 4대강 비판이 3번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환경단체들은 광우병, 세월호, 촛불 집회 등에 안 끼는 데 없이 참여했다. 새만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반대 때엔 삼보 1배까지 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 건강에 진짜 중요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하거나 형식적 논평에 그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이유를 문재인 정권과 이 환경단체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선 후 환경단체 출신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환경단체가 이 취직단체입니까? 취직준비 무슨 기관입니까? 왜 환경단체는 정권과 가까이 가는 순간 그건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NGO인데 그 N이 난 가버먼트가 아니라 니어 가버먼트, 정권과 가까이 가는 단체가 되는 거죠. NGO가 난 가버먼트가 돼야 되는데 니어 가버먼트가 되면은 침묵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권과 입을 맞춰야 되니까.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인사들이 현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다. 환경정의 사무처장 출신은 매립지 관리공사 사업이사, 녹색연합정책위원은 원자력안전기술은 감사다. 현 환경부 장관도 환경정의에서 활동했다. 이들이 진짜 추구하는 것은 환경과 국민건강이 아니라 좋은 자리인 것 같다. 정부는 실효적 대책은 없이 탈원전에 집착하면서 인공강우, 공기청정기나 거론하고 시민단체는 꿀먹은 벙어리라면 국민은 알아서 각자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 국민들이 알아서 자구책 찾는 것을 고사성어로는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살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각자가 살 길을 찾는다. 각자가 살 길을 찾는데 미세먼지는 각자 살 길을 찾는 방법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죠. 안에서 공기청정기 돌려놓고 안에서만 실내 활동만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죽지 않아요? 제가 택시를 자주 타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요새 손님이 줄었다고 아주 울상입니다. 사람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경제의 핵심은 인간의 이동과 물건의 이동입니다. 인간의 이동이 줄어든다? 미세먼지 사태로? 미세먼지 사태로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 그럼 경제활동의 축소로 이어지겠죠. 아니, 환경을 지키는 운동이라 해야지. 환경을 파괴하는데 침묵하는 운동. 그러면 환경운동이 아니라 그것은 침묵운동이죠. 침묵운동. 그 근거가 뭡니까? 한국의 환경단체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게 양심적 단체도 있겠죠. 그런데 활동성이 높은 단체를 보면은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이념이 먼저입니다. 이념. 그 이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이념,
이념이 문제인 이유는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걸 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조선일보는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다면 환경운동의 양심은 부가연습과 함께 미세먼지와 함께 실종되고 환경단체는 집단 자살했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